2025년 2월 9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상사는 가방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탭을 누릅니다. 자, 지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카드 매입. 자, 카드 번호. 자, 카드 종류 사업용 카드. 자, 2번 보겠습니다. 제1상사 주의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클릭합니다.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관련된 거는 거래처별 초기이율에서 수정 작업 하시는 겁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 우측에 이렇게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서울 1000만 원인데 1200이니까 고치고, 주식회사 대전 200 맞죠? 차익이 0인 거 보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이번에 좌측에 미지급금 누르고 주식회사 강원, 주식회사 부산, 주식회사 경기인데 주식회사 강원이 없죠? 그러면 강원을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하단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F2 누릅니다. 자, 강원을 치고 금액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800 맞고 경기 1200인데 1000만 원이니까 1200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이 0이 되는 거 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기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 300만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 손익계산서가 틀렸으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기부금을 300만 원 더 넣으시면 단기순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말해요. 거기 고치시고 거기 단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고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되니까 그걸 재무제표에 가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재손 이재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손익계산서부터 틀렸다고 그랬으니까 정기분 원가명세서는 통과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자, 빨리 고쳐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하단에다가 기부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지금 아직 안 넣었고요. 300만 원 넣으면 단기순이익이 지금 4천이죠? 4천만 원인데 300만 원 줄어들어서 300만 원 줄어들어서 3,700 됐어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그 당기 순이익을 집어넣어서 처분 내역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으로 작성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니까 그쪽에 가서 이 당기 순이익 3,700만 원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셔서 여기 4,000만 원 돼 있죠. 당기 순이익이 상단에 불러오기 눌러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이 고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바뀌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이니까 이거 내년에 처분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6,700만 원 확인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프로그램에서 결산할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기 가서 방금 봤던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6,700만 원 보이죠? 6,700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금액이 딱 일치가 돼야 되므로. 6,700 고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차익이 없어져야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2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입력 시 유효사항 보시면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 타계정 대체 거래는 조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 타계정 대체 거래는 재고자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쓰는 거죠. 그때 조교 번호 8번 선택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채권 처분하고 관련돼서는 별도 요구가 없으면 반드시 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과 관계돼서 쓴 거, 즉 제조 쪽은 그 경비를 500번대로,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라는 뜻이에요. 예.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걸로 쓰셔야 돼요. 특별히 제시가 없으면.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자, 4월 18일.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결의 후 미지급한 배당금. 현금 배당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미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대변에 써놓게 돼요. 그러면 그거 지급했다고 됐네요. 배당소득세 제하고. 그러면은 부채니까 부채 감소해야 되겠죠.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세금 뗀 거는 예수금이 있죠.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대변, 부채 증가, 예수금 15만 4천 원, 그다음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입니다. 7월 16일.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자급당 2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온천 징수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일용직 직원들의 계정 과목 이름이 자급이에요. 그럼 계정 과목 다 써준 거네. 차변의 자급, 판매관리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8월 30일. 주식회사 제주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중 일부는 아래의 전자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전자음 얼마짜리인지 보겠습니다. 1,300만 원짜리네요. 그럼 1,300만 원 제하면 700만 원 보통예금 지급했죠. 자, 외상매입금이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보험을 발행하면 지급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차변에 외상매입금 없애야 돼요.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채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 자, 차변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보험, 채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 1,300, 대변에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700만 원. 자, 4번입니다. 9월 21일 보통주 만주를 신규 발행하여 증자대금 1,2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한 주당 액면금액은 500원, 한 주당 발행금액은
1200원이다.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유상증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하면 대배원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금액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500원 곱하기 만주 이렇게 쓰게 되면 500만 원입니다. 차변에 통장에 들어온 거는 발행 금액이 되겠죠. 발행 금액. 그러면은 1200.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크면 이거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고 그때 그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자본의 증가니까 대변입니다. 이게 전체 자본 총액을 물어보면 1200이죠. 그 중에 자본금 500에 주식 발행 초과금 700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니까 자, 보통예금 1200, 그 다음에 자본금 500,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7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4일입니다.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0만 원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했다. 취득한이라고 그랬죠. 취득하고 낸 재산세는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의 이름은 그 재산세 이름 세금과 공과죠. 취득세하고 달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득세가 만약 나왔다면 토지로 처리했겠죠.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겁니다. 6번입니다. 12월 25일. 12월 25일. 하나카드 법인 카드 사용액 201만 원 중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되었다. 다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입력할 것. 조회는 해보죠. 예. 그런데 다 써줬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미지급금 보통예금 쓰라는 말이죠. 예. 180만 원, 네. 180만 원만 결제됐으니까 미지급금 201만 원 중에 180만 원 결제됐다는 말이에요. 조회를 하고 싶으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계정과목 이름 미지급금, 그 다음에 하나카드 이렇게 조회하는 거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거기 가셔서 12월 25일 현재 확인해 보면 되죠. 미지급금 하나카드 법인 이렇게 보시면 201만 원. 그냥 조회 안 하고 풀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조회 안 하고 풀 수 있었어요. 차변의 미지급금 하나카드 법인 180만 원. 대변에 빠져나간 거 180만 원. 이것만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 주의사항 일반 전표 입력과 같습니다. 마지막 제줄 이거 하나만 추가됐어요. 입력 화면 하단의 붕괴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가 나오면 전자란에 1번 여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월 30일 울산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업무 목적의 승용차 5인승 100이량 998cc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구입하고 200만 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세금 계산서 받았고 이 부가세 공제 대역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니고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7월 30일
자, 매입에서 공제가 되면 51번 과세 이렇게 입력합니다. 세금 계산서에 있는 대로 승용차 이렇게 되고요. 배기량 998cc 승용차만 쓸게요. 공급가액에 1,800만 원. 울산자동차주 전자의 1번 여 분기에 3번 혼합해야 돼요. 그거 200은 현금, 나머지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는 외상이고 이게 승용차니까 재고자산 아니죠. 그래서 상거래 외이므로 미지급금 처리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분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대변에 현금 먼저 칠까요? 현금 200. 그 다음에 카드 미지급금 카드 사학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신한카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거래처를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다르게 하면 이렇게 빨간색 나오는데요. 이거 거래처가 바뀌었다는 뜻이지 틀렸다는 뜻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 원가 60, 시가 110만 원짜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자, 이 무상으로 이제 제공했는데 세법에서 이를 공급으로 보죠.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에 과세 표준은 시가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저 시가를 내야 돼요. 근데 회계 처리할 때는 여러분 제품 원가 60만 원짜리 줬으니까 대변의 제품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 판 게 아니라 매입 거래처에 줬잖아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은 10%니까 시가에 11만 원. 제품이 팔리지 않고 이렇게 원재료 매입 거래처 접대용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이게 조교 8번 타계종으로 대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기업 업무 추진비는 두 개 합치면 71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접대로 줬으니까 아무것도 발행 안 했잖아요. 징빙은. 그래서 여기 14번 건별 이걸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14번 건별로 하는 겁니다. 단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자가 공급에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니까 세금 계산서로 11번 과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14번 건별로 하셔야 돼요. 자, 14번 건별. 자, 시가 넣고 공급처 생략 혼합해야 되겠죠?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이게 제품 매출인데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을 준 거죠. 이렇게 제품 원가 60만 원짜리 준 거죠. 이게 판 게 아니므로. 그래서 적요란에 8번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타계정 대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원재료 매입처니까 제조원가 513번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부가세 이게 잘못 넣었네. 죄송합니다. 110 부가세 11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데 제가 포함해서 안 넣어서 그래요.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함해서 안 넣으면 아까처럼 이제 부가세가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
60으로 고치고 71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돼요. 부가세 포함 안 하고 넣으면 아까처럼 부가세가 빠지니까 그럴 때 다시 하나씩 클릭하셔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저처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9월 19일 영업부 직원들의 사내 체육대회를 위하여 단짠 도시락 일반 과세자에서 도시락을 주문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부가세 공제되는 거죠? 카드 전표 받았다는 말이니까 매입의 57번 카과 57 카과 카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건별 카과 효과 건별 카과 효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만 원 포함해서 넣을게요. 55만 원 이렇게. 카과 들어가면 중간에 카드사를 골라야 돼요. 네, 그래서 BC카드 그 다음에 이거 미지급금 처리해야 돼요. 유형이 카고 미지급금을 하고 싶으면 분기해서 4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돼야 되겠죠? 사내 체육대회고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겠습니다. 10월 30일입니다. 공장 제품 운반용 1톤 트럭에 차량 수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거 트럭이니까 불공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제되는 거죠. 현금 영수증은 받았으니까 61번 현과로 넣으면 돼요. 61번 현과. 현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차량 수선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천 원 이렇게 넣고, 자, 영수증 있는 대로 차차차 카센터. 그 다음에 분계는 1번 현금. 아래쪽에 이렇게 원재료는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네, 이번에는 5번입니다. 11월 10일 11월 10일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에 따라 주식회사 대림전자의 제품 500개 개당 10만 원짜리를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저거 외상이니까 제품 팔았으므로 외상 매출금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는 외상으로 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일 때 전부 외상 매출금일 때 분계 2번 하면 된다고 그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아래쪽에서 12번 영세하는 거죠. 12번 영세. 여기 12번 영세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여기 영세율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내국신용장 그 3번 서류번호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나오고 부가세 0%니까 제품 매출 기본값 나와서 다 맞게 됩니다. 자,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 휴가를 위해 요트를 주식회사 해양으로부터 한 대 1억 원에 구매하고 그 즉시 보통예금에서 결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기 거 쓸 요트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왔네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 안 돼요. 사업과 관계 없으니까. 그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건 사고 그런 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김제를 넣으라고 돼 있네요. 그럼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안 되면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 안 되면 54번 불공입니다. 자, 그러면 54번 불공으로 입력해 볼게요. 예, 전자란에 여하고 불공제 사유는 기본값 2번 맞아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해야 되니까 혼합. 그 다음에 가지급금 들어가고 여기에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처에 들어가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9월 28일 KCT넷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의 대금 1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출 준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래서요. 9월 28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9월 28일을 입력합니다. 가보니까 51번 과세로 돼 있네요.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돼 있고 이게 벌써 온재료로 처리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걸로 바꾸면 되니까 51번을 61번 현과로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으로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업무용으로 쓴 걸로 그러니까 비품으로 또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지문대로 고쳐보겠습니다. 61번 현과 밑에 바꾸면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기본값이 원재료였으니까 똑같이 있는 건데 만약에 다른 계정이었으면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원재료로 바뀝니다. 유형 바꾸면 그런 거 좀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1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비품 이렇게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11월 2일 공장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해야 하지만 자산, 개발비로 처리하였다. 이거 일반 전표 입력에서 계정가복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정가복 바꿔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부가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11월 2일 가셔서 이 개발비를 경상연구개발비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경상연구개발비는 이제 공장 쪽이니까 제조원가 52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결산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서 소재한 거래처 문차이나에 대한 외상 매입금 220만 원 그거 2,000달러라고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다. 그럼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220만 원 이렇게 써놓은 거죠.
2,000달러에 대해서. 그러면 220만 원 나누기 2,000달러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환율을 알 수 있어요. 환율은 그래서 1,100 예, 달러당 1,100입니다. 달러당 1,100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근데 환율이 1,120이잖아요. 1,120. 그럼 환율이 변동됐잖아요. 만약에 환율이 변동 안 되면 외화는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외화를 평가하라는 소리예요. 환율이 나온 거는. 그러면은 1,100에서 1,120이니까 20원, 20원, 25원이 올랐죠. 그래서 20원 올랐고 곱하기 2,000달러. 그러면 4만 원. 이 4만 원.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합니다. 외화 환산 손실. 이거 이제 수동이거든요. 수동이기 때문에 일반적 비입력이다 하셔야 돼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고 4만 원.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에 4만 원 더해줘. 외상 매입금 4만 원 이렇게. 2번을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72만 원을 10월 1일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해당 보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이다. 회사는 해당 보험료를 이체 시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다음 보험료는 오라를 계산한다. 전부 자산 처리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은 기간 경과분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10월부터 12월 3개월 기간이 경과됐잖아요.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제조원가, 비용 처리하고 전부 자산 잡았으니까 다 미리 준 거라고 미리 준 거에서 3개월치는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러면 72만 원 곱하기 12분의 3 기간 경과된 거 계산하면 18만 원 발생된 건 보험료 18만 원이고 미리 준 거에서 이제 18만 원은 미리 준 게 아니니까 이제 빼야 됩니다. 이렇게. 3번에 이제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여러분 자동이에요. 자, 우리가 결산자료 결산 정리사항 문제 풀 때 결산 정리 분계, 결산 수정 분계할 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직접 넣는 거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데이터 넣고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분계해서 일반전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이라고 그래요. 그 자동에 해당이 되는 게 5개가 있는데 기말에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있어요. 많이 써드렸죠. 수동과 자동이 있으면 수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자동을 풀어야 되니까 지금 3번 법인세가 세 번째 나와서 법인세를 자동으로 해서 세 번째 우리가 푸는 건데 실제 이게 1번으로 나와도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자동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도록 할게요. 법인세는 1,370만 원이고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은 조회해서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다 조회가 돼 있어요. 그거 뺀 나머지 미지급 세금 그 계산해서 넣으면 되니까 프로그램에다가 그거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먼저 답으로 넣어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 치고 첫 번째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평가할 때 손해가 발생되면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외상 매입금 문차이나 그 다음에 보험료 기간 경과분 3개월치 18만 원 선급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보험료로 전액 처리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내년 거까지 잡힌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보험료에서 빼가지고 내년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은 선급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분계가 반대로 되죠. 계정 과목이 그렇게도 많이 냈어요. 그게 더 많이 냈습니다. 이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것보다. 자, 이게
창을 닫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법인세 처리해 볼게요. 1월부터 12월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법인세가 다 조회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전체 법인세가 1370이라고 그랬죠. 조회된 선납세금 650을 보고 그대로 옆에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고 계산기로 1370에서 650을 뺀 금액 720을 쳐서 넣어줘요. 추가 계상액 자리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에, 그럼 얘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상단에 전표 추가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시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1분기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즉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빼서 하라는 거죠. 원래 차이는 얼마인가? 그러면 원래 양수로 말하는 거예요. 예. 가끔씩 음수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서 예, 쓰지 말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이 크고 작은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총계종 원장에서 조회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이 크거나 작으냐 물어보면 우리가 장부 조회 앞에 이제 연습하실 때 핵심 정리 같은 거 보시면 장부 조회 그 해법이 있어요. 거기에 써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 총계종 원장에서 조회하면 빠르다라고 써놨을 겁니다. 1월부터 3월 그리고 계정 과목의 제품 매출 두 번 넣으시면 한 번에 쭉 떠서 보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1, 2, 3월이 보이고 있고요.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1월, 그 다음에 매출이 가장 적은 달은 2월인데 1월에서 2월 금액을 빼면 돼요. 빼기는 준비해간 계산기에서 빼셔도 되고 오른쪽에 계산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걸 눌러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빼도 됩니다. 자, 1월 거 금액 누르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C 계산기로 옮기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빼기 하고 제일 금액이 작은 거 2월 거 누르고 컨트롤 C 금액에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그러면은 차액 6,448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6월에 지급한 외상매입금. 자, 이것도 총계종 원장에서 조회하면 돼요. 총계종 원장이 올별 가면 올 단위로 나오니까 또는 계정별 원장도 돼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현금을 제외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 걸로도 되고 자 그러면은 총계종 원장 일본에서 가봤으니까 계정별 원장에 한번 가서 계정별 원장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 가셔서 6월 한 달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외상매입금이 다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일자까지. 지급한 거는 외상매입금 차변을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급한 거 보이죠? 올계를 보시면 토탈 낸 게 보입니다. 1,54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르고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써줬는데 안 써줄 거에 대비해서 날짜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4월부터 6월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세액 부분 25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고 닫을 때 저장하지 마시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